아동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매우 훌륭하긴 하십니다.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전형적인 대인배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기 희생의 고귀함에 일단은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참담합니다. 설사 변론 중에 국민 정서를 흔들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애초에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이 본질적인 윤리에 맞죠. 그게 살인범이든 강간범이든 법적으로 변호받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애초에 변호사로서의 올바른 윤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 처음에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에는 나름의 대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던 이유는 아동 성범죄라는 소재가 워낙에 국민 정서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강력한 것이었다 보니 당 전체의 승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살신성인으로서 쓰라린 마음을 안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보였다고? 그런 말을 애초에 한 적이 없었다고? 일부 언론에선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투데이는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정신병이나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라도 하는 양 지레 겁을 먹고 후보를 자진 사퇴해버렸다. 누님, 이것 좀 염치가 과한 거 아니오? 이게 결국 사실관계의 오류로 귀결된 문제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 그런 적 없다. 나를 심판하더라도 진실은 알고 심판하시라 라면서 최대한 항변하고 넘어갔어야지.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 마냥 누가 시키지도 않은 자진 사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자진 광탈을 해버리셨다. 조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허위 사실이 보도됐을 때 바로잡지 못했던 게 뼈아프다며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데 결국 당해도 재계도 좋지 않게 끝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흉악범이나 성범죄자를 변호하고도 떵떵거리면서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자들 국힘당에 많이 계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님? 그런데도 그 어떤 타격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배지를 다는 판국에 실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전혀 없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 아무런 변명 없이 광속으로 자진 탈락? 이것은 오바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조수진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이것은 오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입장 발표를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당에서는 그렇게는 못하죠. 왜? 진보주의자는 좀 더 가혹한 도덕적 잣대가 보수주의자에 비해 가해지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함부로 변명하는 꼴을 보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수진 네가 희생해라 라면서 사퇴를 바로 수락해버리는 형국. 이건 절대적으로 부당한 프레임입니다. 이 말도 안 되게 부당한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까부쉈으면서도 항상 살아남아서 불사조처럼 그 패러다임의 부당함을 외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해요. 사실 저는 이재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도덕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뭐 적당히 화가 나면 욕도 좀 하고 감정적으로는 절제가 완벽하지는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미 매장당하고도 남았을 형수 욕설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진보 인사들 같았으면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공개되기는커녕 욕설 파일이 있다고 협박받던 바로 그 정도 단계에서 이미 사퇴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쫄아가지고 다들 그래요. 하지만 이재명은 달랐죠. 사퇴? 그딴 건 개나 줘버려. 일단 버텨. 맞아. 그건 내 목소리 맞거든. 나 딴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 안 해. 내가 욕했어. 그런데 그래서 뭐? 예, 그는 살짝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돌파했죠. 그리고 그 욕설이 나오게 되었던 맥락을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나도 알아. 이 욕설이 맥락 없이 던져진다면 대중들이 들끓을 게 뻔하다는 것을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제대로 된 평가나 한번 받아보자. 내가 형님과 형수 가족으로부터 어머님에 대한 살해 위협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형님과 형수가 어머님께 퍼붓었다는 욕설을 그대로 대갚아주는 반응을 했어. 그래, 경솔했지. 그런데 이 욕설 파문으로 인해서 나의 사퇴를 요구하는 저분들은 실제 맥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채로 저 욕설이 주는 자극성만 가지고 사퇴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만약 내가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수가 틀리면 아무한테나, 심지어는 손 윗사람에게도 쌍욕을 남발하는 그런 맥락 없는 무례한이었다면 내가 생각해도 시장 자격이 없지. 그런데 나의 욕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야. 밝히기 어려운 가족사 속에서 나왔던 부끄러운 부분인데, 좋아. 이참에 다 밝혀보자. 이 모든 맥락들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오롯이 전달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이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면 그때는 유권자의 뜻에 겸허히 따르겠어. 나는 물러난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맥락을 대중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필할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선택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쿨하게 나는 떠난다. 예, 그는 대중들의 평가를 받아보기도 전에 미리 겁내서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이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상황이니까 저를 욕하시더라도 그 맥락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강인한 자세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경기도민은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었죠. 형수 욕설에 충격을 받았던 많은 유권자들이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일까? 아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이 자신의 그럴 법한 서사를 충분하게 어필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잘했다는 어필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셨다고 회초리를 드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경솔한 게 맞고 흥분했던 것도 맞고 부더그 소치였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 맥락을 정확히 알고 저에게 소중한 회초리를 드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 그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높은 지지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어요. 예, 이렇게 갔어야 돼요. 진보 인사라고 해서 도덕적 결함이 조금만 있어도 필요 이상으로 고뇌하고 자기 반성에 빠져서 스스로 파멸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수진처럼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는 자진 사퇴 따위를 미리 겁먹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뒤엎으면서까지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분명히 바이든이라고 짓걸어놓고 날리면 이라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라는 그런 식의 사기를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실관계는 최대한 그대로 정직하게 보존하고 대신에 그것의 정확한 맥락을 대중들에게 최대한 어필하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것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외부에서 들끓으니까, 그래, 진보 정치인들은 좀 더 가혹한 잣대가 필요하지. 혹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희생하고 말지 뭐 라면서 불필요하게 가혹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해버린 것은 병신 같은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을 탄핵시키기 위해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문제를 전방위로 털었던 적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부터 관행으로 전해져 있던 기업의 후보 지원 문제는 노무현 캠프 역시 피해갈 수 없었을 만큼 깊게 박혀버린 관행이었기에 검찰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서민 대통령을 날려버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소재였죠. 여기서 노무현은 하나의 실수를 하고야 맙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순진한 발언을 하고야 말았죠. 노무현 캠프는 내가 아는 한 불법적인 자금 따위를 받지 않았다. 가혹한 한나라당의 기준으로 탈탈 털어보더라도 이회창 캠프 자금의 10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직을 걸 수도 있다. 저는 그 발언을 하셨던 노무현이 건방을 떨었다기보단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이 파면 어느 정도 걸릴 만한 것이 있으리라 그 정도의 예측은 하셨겠죠. 그래도 그 규모 면에서 한나라당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제대로 드러나 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탈탈탈 털어보니까 노무현 캠프의 대선 자금이 이회창 측의 10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죠. 그것도 최대한 한나라당의 유리한 집계 방식으로 8분의 1이 나왔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리 자금이 8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면 한쪽이 확실하게 더러운 놈, 한쪽이 상대적으로 매우 깨끗한 놈으로 봐도 되는 정도의 압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적반하장식으로 8분의 1이라도 나오기는 나왔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무현이 너 분명히 너네 대선 자금이 10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런데 10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었거든. 왜 네가 했던 말하고 달라? 이거 완전 탄핵 사유야. 나가. 말도 안 되죠.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 자기들이 저지른 8배만큼의 죄값이나 다 치르고 8분의 1을 욕하든가. 죄값의 경중이고 뭐고 그저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그 말의 차이가 나는 그 지점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
자신이 그만큼 깨끗한 척을 했기 때문에 그 위선을 떤 대가로 사퇴하라?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서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죠. 그런데도 진보 진영은 그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그냥 마냥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면목 없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부안해동하여 노무현마저 대선 자금이 8분의 1씩이나 나오다니 죄송합니다,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하면서 병신처럼 고개나 숙이고 있어. 이처럼 모두가 죽을 죄라도 진 듯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나 질질 짜고 있을 때 이 모든 부당한 프레임을 깨고 현실을 일깨워준 천하 제1검을 든 막강한 포스의 선지자가 계셨으니,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8분의 1이나 되어서 기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시비 쪽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참 괴로운데요, 이 문제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냈던 민주당도 그렇고, 그 자랑스러운 8배를 쓴 한나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의 계산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만하시고요. 8분의 1씩이나 되어서 기쁘십니까? 예, 기존 진보주의자의 관점으로선 8분의 1이라도 더러운 게 묻은 건 도덕적 완결성에 어긋나는 것이니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오히려 그 부분을 역공의 소재로 삼죠. 우리가 8분의 1이라고? 하하, 니네가 8배인 것이다. 애초에 니네가 8배인 게 문제이다. 대들보를 주머니에 넣고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니네들이 조그만 가시 하나 가지고 죽을 죄라도 진 듯이 호들갑을 떠는 니네가 진정 내로남불 아니냐? 물론 8분의 1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단 그것의 8배나 되는 크나큰 잘못도 잘못이 아니라 관행으로 인정하는 너그러운 기준을 스스로에겐 적용하고 있으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8분의 1씩이나 발각되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발상.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이게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당연한 물음인데 매번 이런 식의 공격에 진보 진영은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젠 그 잘못된 트랩을 꿰부숴야 하며, 그 점이 진정 이번에 사퇴해버리신 조수진님께 아쉽습니다. 조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허위 사실이 보도됐을 때 바로잡지 못했던 게 뼈아프다며 결국 당해도 재계도 좋지 않게 끝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조국이 이 프레임에 걸렸을 때 그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만 있었죠. 조국이 너 SNS에 그렇게 정의로운 글들을 많이 싸질러 놓고 고고한 척하더니 까놓고 보니까 자식들은 막 금수저로 키웠네. 뭐 기회의 균등 어쩌고 하더니 너희 자식들은 금수저로 키워? 이거 내로남불이네. 너 사퇴?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그렇게 한 게 죄입니까? 자신은 강남에 살아도 여러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한때 이상으로 여겼던 무엇인가가 자신의 살아온 궤적과 실제 다르게 되는 경우를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모든 행보가 도덕적으로 문제 없었다고 자신하는 누군가라 해도 막상 털어보면 자신이 말했던 만큼의 무결점의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흠결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 법적인 기준에 맞게 딱 그만큼만 공평한 잣대로 죄를 물으면 될 문제인데, 과거 발언과 실체의 그 일치 여부 자체를 세세한 잣대로 털어서 너는 깨끗한 척을 대중들 앞에서 더 많이 했던 입진보 새끼니까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기준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해. 너는 그 주댕이가 문제니까 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과연 합당합니까? 예, 2019년의 조국은 정부의 관료로서 경거망동할 수 없는 위치였기에 그저 부당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앞세운 국힘 세력의 맹공에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료라는 지위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2024년의 정치인 조국은 이전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런 식의 부당한 공격들에 대해 근본적인 파회법을 갖추고 극적인 역공을 퍼부어 압도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2024년 그가 창당했을 때 기자들이 빈정거리면서 물었죠. 아빠 찬스 쓰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건 어쩔 거냐?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묻던데요. 하는 식의 질문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저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는 잘못 없다? 나는 깨끗한 놈이다? 나는 무결한 놈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으려면 그것은 보편타당한 잣대를 적용받아 도출된 결론이어야 할 텐데 과연 그 잣대가 보편타당한 것이었는가? 한동훈의 경우는 아빠 찬스로 각종 지원은 물론 아예 불법적인 논문 대필까지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묻지 않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적용된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잣대와 기준을 통일시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 입으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입에 담는 것인가? 그 공정치 못한 잣대 자체가 이미 불합리하여 그것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국이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으며 매우 효과적이었고 영리한 대응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도 부자였네. 너도 이렇게 했네. 그걸 가지고 위선적이라고 하는데 같은 잣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 아쉽게도 진보 인사들에게만 요구되는 가혹한 도덕성 프레임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조수진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보수 진영의 부당한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이재명의 사례나 유시민의 사례, 그리고 최근에 조국의 사례 등등을 응용하여 조수진의 사례에 적용해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일단 자신에게 드리워진 의혹이 설사 아동성범죄라는 폭발력 있는 이슈였다고 해도 일단 이재명처럼 쫄지 않고 버텼겠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힘을 썼겠죠. 실제로 나는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없다. 따라서 나는 당당하며 사퇴 따윈 없다. 일단 후보 자격 홀딩. 그런 뒤에 유시민의 가르침대로 프레임 전환이 들어가야죠. 제가 했던 일을 근거로 욕을 받는 것은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 될 일이겠지만 하지도 않았던 일을 근거로 그럴싸한 의혹을 만드는 지금 이 행태 자체가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진정한 병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한 뒤에 그리고 세 번째 조국의 교훈을 되새기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려야죠. 당신들이 나에게 지은 그 의혹 그대로의 잣대를 니네 당 인간들에게 한번 들이대볼까? 이 꽉물어 하나하나 따져서 색출해낼 테니까 나는 지금 단지 성범죄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도 않았던 말을 근거로 부당하게 까이고 있는데 너네 당 후보 중에는 지금 당당하게 성범죄자 변호를 맡은 데다가 무리할 만한 발언 자체를 실제로 입으로 막 싸지른 놈들도 수두룩하다더라. 오냐? 그래, 그런 성범죄자 비호하는 놈의 새끼들 같은 기준으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사건만 맡았을 뿐 실제로 문제 발언을 했던 적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되는 것이라면 실제로 성범죄자를 보호하느라 2차 과이고 뭐고 상관않고 폐륜적인 쌍소리들을 실제로 했던 놈들 발언 하나하나 모두 찾아내서 같은 잣대로 한번 털어봐야지. 같은 잣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 실제 내가 했었다고 잘못 알려진 그런 발언보다 훨씬 추악한 발언들이 많을걸? 아니라고? 한번 털어봐.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게 공작에 의한 실체 없는 흑색 선전인 게 신속히 밝혀졌었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국힘당 놈들 몇 명 날라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디테일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 발언을 직거랬던 놈과 실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조수진이 팩트로 대비되었을 것 아닙니까? 조수진이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 내가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면 사퇴하고 영원히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겠다. 너는 무엇을 걸래? 하고 강공으로 나왔어야 돼. 전 정말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정말 훌륭한 의원 한 분을 우리가 얻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이없게 사퇴해버리시고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님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으시죠? 아니 진보 진영의 천하 제1검인 유시민을 바로 옆에 두시고도 이런 선택을 하시다니 이러셔도 됩니까 정말? 조수진 누님, 우린 젊죠. 저는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그렇다기보단 그래도 앞으로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입장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다음 총선 시점의 당대표라면 무조건 다음 총선은 조수진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날아가셨고 그 무엇보다 그 날아가는 과정에서 보인 고귀한 자기 희생 역시 매우 돋보입니다. 단 희생정신은 충분히 검증받으셨지만 실용정신은 영 꽝이시라는 것 아시죠? 김대중의 상인 감각을 항상 견지해야 되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재명의 교훈, 유시민의 교훈, 그리고 조국의 교훈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원합니다. 차기 국회에서 꼭 조수진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잣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